따라만 해도 실력이 솔솔. 커피 시인 윤보영과 함께하는 감성시 쓰기. 이번 시간에는 꿀팁 7번째 독자가 좋아하는 감성시 쓰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자가 좋아하는 감성시. 윤보영 시인의 시를 읽으면 왜 모두 내 얘기 같지요? 제가 독자들에게 흔히 듣는 이야기입니다. 또 감성시 지도를 받는 시인들에게도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저는 시를 지도할 때 시는 읽는 독자가 주인공이 되게 적어야 한다고 시도 때도 없이 얘기를 하곤 합니다. 제가 시를 적을 때 독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적기 때문에 제 시를 읽는 독자들이 그 시를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윤보영 시인의 이름을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독자가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사례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서울 우이동 계곡에 있는 식당 겸 카페인 백란에 갔었습니다. 마침 식사를 하고 야외 카페로 옮겨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신 손님 중에 한 분이 아니 윤보영 시인이 이 사람 웃기는 사람 아니야?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테이블까지 탁 쳐가면서 깜짝 놀란 그 당시 일행이 왜 무슨 일이 있는데 하고 물었고 옆자리에 있던 우리 일행도 윤보영 시인이라는 이름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님이 왜 내 얘기 해주지도 않았는데 여기다 이렇게 내 얘기를 적어 놓은 거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당시 백란에는 저희 짧은 감성시 시와 150여 점이 창문, 출입문, 정원의 나무에 걸어놓기도 하고 또 야외 카페 테이블 그 유리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와우 성공이다 하고 쾌재를 불렀죠. 시를 읽는 독자가 제 시 속의 주인공이 되게 전개시켰고 결론에서는 맞아 하고 감탄하도록 이끌었거든요. 두 번째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시인님은 제 개인 얘기를 다른 사람의 얘기로 변경하는 의견을 주십니다. 하지만 읽어보면 모두 공감이 됩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독자들은 시를 읽을 때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 소비된 시간에 대한 보상을 감동으로 받기를 원하죠. 그럼 독자들은 무슨 얘기에 감동할까요? 아니, 그 독자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요? 당연히 행복하고 즐겁고 웃음이 나오고 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이런 일상을 원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제 메모도 그렇고 제자들이 첨삭을 부탁하는 메모에도 이별은 만남으로, 힘듦은 즐거움으로, 원망은 사랑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의견을 제시하곤 합니다. 즉 어떻게 보면은 슬픈 시를 쓰는 나 자신도 행복을 원하고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가 읽어도 웃음이 나오게 흐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첨삭 지도를 위해서 시를 먼저 읽는 저 역시 시를 읽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독자 중에 한 명이니까요. 세 번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시집을 받았는데 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지인에게 시집을 받았다는 제자가 꺼낸 말입니다. 저 역시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시집을 받아들고 처음 몇 편 읽다가 어려우면 시집을 더 이상 읽지 않고 덮게 됩니다. 시가 어려운 것은 시인이 시집 속의 시를 너무 자신만의 입장에서 자신만의 생각으로 적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잘 오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그 목적지를 찾아올 때는 내비게이션 없이는 어렵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인 자신만 아는 과거 경험 속 이야기만 시로 적거나 지금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만 아는 배경이나 생각을 시 속에 담게 되면 당연히 독자에게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바쁨 속에서 잠시 틈을 내 시를 읽는데 이해 안 되는 시, 하소연만 담긴 시를 읽어줄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가진 분이 많지 않습니다. 얘기를 들을 때도 그렇잖아요. 가족이 가족의 얘기를 해도 되풀이하면 듣기 싫은데 힘든데 잘 모르는 독자에게 그 시인의 부모 얘기나 고향 얘기, 가정 얘기, 이별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때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사례 한 번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시를 읽으면서 하다가 윤보영 시인을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열렬한 독자가 되신 분이 저희 시를 첫 번째 읽은 소감을 얘기할 때 꺼낸 반응이었습니다. 독자가 주인공인 시다 보니까, 그것도 짧은 시다 보니까 우연히 시를 만났던 처음에는 이런 시도 있네 하고 생각했다가 당일 동일 스타일의 또 다른 시를 만나면 재미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읽었던 시도 윤보영 시였는데 이렇게 생각했다가 다시 윤보영 시인의 시를 만나면 이 시인은 이런 시를 쓰는구나 하고 검색해서 읽다가 감동을 하여 소식받기로 읽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에게는 팬카페나 팬밴드, 소식받기 채널 등을 통해 저의 시를 만날 수 있는 곳이 여럿 있습니다. 이곳에는 운영진이나 리더가 여러분 계시는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SNS를 시작하고 20년을 함께 해온 분도 여럿 계십니다. 이분들의 반응은 한결같이 윤보영 시인의 시가 좋아서라고 합니다. 독자가 주인공인 시, 그러니까 이분들이 20년을 함께 제 시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독자가 주인공인 시를 쓸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단연간 연구했고 실천했고 감동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시를 적어보고 깨달은 점 중에 하나는 독자가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시 속의 주인공, 즉 결론은 나보다 난 너나 그대 당신으로 가면 더 많이 공감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저희 글을 읽어보면 대부분이 너나 그대 당신으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또 들어는 너라고 할 수 없을 때는 내 안의 당신, 내 안의 그대로 막연하게 던지기도 합니다. 또 들어는 아예 너를 나로 반전시키는 기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시 속의 결론이 내 얘기로 끝나면 나만의 경험, 내 생각이 반영되므로 당연히 글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시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희 얘기가 감성시 쓰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한번 더 해드리면서 꿀팁 8로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입니다. 시는 읽는 독자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적는다. 맞습니다. 산속에 내린 물이 계곡으로, 하천으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듯 흐름이 끊김없이 전개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 결론에 읽고 나면 내 얘기네 하고 독자가 주인공이 되게 전개시킨다는 뜻입니다. 시의 결론은 나보다는 너, 그대, 당신으로 가면 더 많은 독자들이 좋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얘기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그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남의 얘기 듣기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싶어하는 사람의 이 얘기를 대신해서 시로 적어주면 감동하게 됩니다. 독자들이
무엇을 싫어할까요? 자랑. 시 속에 자랑을 담으면은 시를 싫어하게 됩니다. 자신의 고향 얘기, 부모 얘기, 가족 얘기에 치중하는 글 중심으로 시 속에 담게 되면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랑이 자연스럽게 담길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시집 속에 한두 편은 넣을 수 있습니다. 가족들 얘기도 계속되면 피하게 되잖아요. 가족들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감성시 쓰기 꿀팁 일곱 번째죠. 우연히 만난 글로 감성시 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성시 쓰기 꿀팁 8번째 이야기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